7일 오후 5시 반이에요. 어우!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일어나자마자 지금 대전 저기 대구 서구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발음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페달을 쏴요. 대구 서구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 화학무기 구토제를 이빨 갖다 때려봐요. 살인가스, 청산가리, 예? 구토제, 수은 그냥 막 와, 눈 뜨자마자 그냥 고문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응? 여보세요, 경련제 쏘는 거. 이 미친 새끼들. 이거 지금 이렇게 찍는다고. 응? 지금 이걸 보기만 했는데 구토제하고 그냥 막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시키는 게 정신질환자 망상병자로 지금 민주당이 몰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 세운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저기 뭐야 거짓 증언하는 사령관하고 국정원이 이 차장이 그 증언들이 지금 법정에서 전부 일관성이 없고 예? 말이 안 되는 증언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그게 지금 증언하는 게 전부 일관성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증언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공산당한테 민주주의가 훼손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도 국민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예? 전부 감시당하고 있고 전부 일거수일투족 이 국민들 망성병자를 몰고 있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구술했다. 예? 아니 저기 뭐야 여사가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저기 사이비 종교인과 가깝다.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 터뜨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기자가 친한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통화 내역을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냥 공표를 해버리고 그 이유가 정신질환자 사이비 종교인하고 가까우면은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졌고 예? 즉 일반 우리 피해자들 시민들이 층간소음 당하죠. 그 층간소음을 자살방지원을 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망상병자로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하면은 윗집 가서 따지면은 우리가 언제 시끄럽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닐 신경작용제 펜타닐 갖다 때려붓고 치료라고 정신질환 치료라고. 예? 그래서 흥분 분노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우리 피해자들 중에 그 층간소음으로 힘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하면 뭐합니까? 윗집에서 또 자살방지원 시켜가지고 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심리치료라고 또 시키는데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따지면은 우리가 언제요? 왜 그러세요? 망상병 있으세요? 이게 그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치료라고 쿵쿵거리게 만들어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시를 해요. 그래 놓고 그 자살방전들 윗집 옆집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네? 아랫사람이 우리는 치료라고 쿵쿵거렸는데 와서 화를 낸다. 흥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말한 대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라고 했듯이 위험한 사람이다.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억울하니까 관리사무소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한패가 돼요. 한패가 돼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날 밤도 또 쿵쿵 계속 거릴 거고
시민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외부 치료를 하고 펜타닐, 흥분 분노하는 펜타닐 화학무기 계속 때려볼 거고 신경제공제. 예? 이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경련제 쏘는 거예요. 구토전, 비수하고. 거리는 건 비수 쏴서 그래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억울해서. 그러면 경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망상병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찰서 가서 경찰들이 증언을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예? 망상 증상에 있다, 이 사람은.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층간소음 낸다라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언제 윗집을 해칠지도 모른다. 주민들에게 언제 해칠 행동을 할지 모른다. 위험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살방지원들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약이 더 세지고 그 집단 괴롭힘, 심리치료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칼부림 사건, 저 층간소음 사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서현역 사건 그런 거 보면은 그 피해자들이 언론에 뭐라고 진술을 합니까? 주위 시민들이 몇 년간 괴롭혔다. 정신질환자로만 몰고 몰아가면 몇 년간 괴롭히고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죽을 정도로 괴롭혔다. 근데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지난 수년간 그렇게 괴롭힌 거는 우울증 등 낮은 정신질환 코드를 매겼을 때고 더 높은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망상병이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괴롭히고 화학무기 세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현역 사건 그런 칼부림 사건 한 사람들이 언론이 이제 당신은 왜 칼부림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증언하는 이유가 몇 개월 전부터는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이 코드가 올라간 거예요. 코드가 올라가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집단 괴롭힘 심리치료도 강하게 하지만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죽기 직전까지 매일 가하는 거예요. 이 신경장애죠. 화학무기 테러를. 그래서 목숨의 위험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은 당연히 파괴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화학무기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자 여러분들 가족들이며 뭐 다 끝내는 다 이 자살방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가족들은. 그런데 병원에나 가봐라, 기타 등등, 네가 뭐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죠.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들에게도 치료라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도. 그래서 망상병, 조현병 코드가 매겨지면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화학무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에 가면은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건 내역이 있잖아요. 칼부림 사건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즉 자살방지 요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일반 시민이 심리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그 다음에 정부기관 사람들, 법조인들이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장인데 그 사령관들이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시키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는, 대통령하고는, 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하고는 일반 시민, 우리 피해자들이 당하는 이 스케일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30건을 시켰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 정부기관, 행정부 수장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부기관의 수장인데, 정부기관의 수장들, 장관들을 비롯한 수장들 30명을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 저걸 했어요. 신청을. 그리고 대통령 활동비가 문재인 대통령 때 92억인가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82억을 신청했는데, 영원으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대통령 활동비를 삭감을 했다라는 건, 대통령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민주당의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로 이 법안을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하게 만들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시켜서 자신들이 만든 법안이 들통날까봐, 나치 법안이에요. 전체주의 법안. 그래서 그럴까봐 자신들의 당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자신들의 당 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죠.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감싸고, 이재명이 56명을 정신병원에 보낸 거는 이재명이 시장이었으면서 도지사였죠. 말 못하게 하려고 경륜죄를 써요. 시장하고 도지사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병원에 직접적으로 지식적으로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화학무기 외부치료, 심리치료를 가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입원 한번 시키면은 나오면은 심리치료, 외부치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무기 테러. 그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코드가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죽인 사람이 대장동 사건, 그의 또 일가 친척들, 주위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이고,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계속 테러해가지고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재명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 이재명이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 소속이니까 민주당 당정청 소속 당정청 협의회에 이 나치, 지금 나치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 전체주의 법안, 감염병 예방법,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 쏴요 얼굴에다.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개정해가지고, 이것은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예? 그리고 정신건강의사회는 히틀러가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사륙하게 한 나치 정신과 그 수용소 그 방역 팀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수용소를 운영 안 하냐? 납병원하라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표하죠. 집에서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 쏴서. 예? 나치당이죠. 국민들 몰래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것을 통과시켜주자, 정신건강복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노무현 대통령 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시키고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죽인 거예요. 사회 안전을 지키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안 해준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개정을 안 해주니까는 탄핵시키고, 세월호 사건 당정청 협의해서 교육부하고 해경시켜가지고 지금 당정청 협의회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정청 협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중에 교육감 등 기관장들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따르는 교육 그 행정기관장들은 우대해주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기관장들은 불이익을 준다라고 법안을 만들어놨어. 이 나치 새끼들이. 그래서 지금 법원 사람들이고 모든 기관 사람들이고 선관위도 당정청 협의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불법 선거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아이들 당정청 협의회가 교육부하고 해경을 시켜가지고 300명을 수장시키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거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질의를 한 후에 전면 개정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불법선거 선관위를 시켜가지고 불법선거로 당선시키고 2017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식 하는 달, 그날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서 8년 전이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마다 설립이 돼서 전 국민이 화학무기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며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인데 지금 대통령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 방지 요원인 기자 시켜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누님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여자 그러죠. 아, 나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끄러운데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안 좋아해. 나 원래 성격은 조용한데 그냥 여기 뭐야 도사들 철학관들 이렇게 그런데 다니면서 인생 얘기하고 철학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동생 기자 동생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이렇게 통한 내역을 자살방지원들 그 시민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기자가. 아니 대통령 영부인하고 누님 동생하는 그런 친한 사이의 기자가 일반인들하고 얘기한 것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자는 그렇게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말한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예? 아니 나는 철학관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조용하게 인생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게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코를 거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기 피해자들하고 통화하거나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피해자들도 그걸로 다 당하고 있고, 예? 층간소음으로 당하고 있고, 예? 그렇게 그것을 공론화시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천공인가 하고 천공이라는 것은 그 저기 뭐야 종교인하고 또 다른 또 무속인인가요?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냈죠. 그런 증거들을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 자살방지원들이 계속 공표를 하는 거예요. 왜?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망상병 코드가 이미 매겨졌고 오래전에. 그래서 그 다음 후속으로 치료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들을 전부 탄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은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단 한 명이라도 다치게 하거나 국회의원을 건들기라도 했다. 그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한. 예? 그래서 이 계엄령은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계엄령은 여러분들 과거의 계엄령들은 국민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건 모두가 불법이에요. 계엄령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국민들과 재산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테러범으로 정신질환자를 이미 망상병 코드를 매겨놨었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휘두르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유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칼부림이나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칼부림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한 심리치료는 할 수가 없죠. 예? 대통령 집을 층간소음을 시킬 수 있어요? 자살방지원을 시켜서? 거기 대통령을 보호하는 보좌관들이나 여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살방지원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고 테러범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직접 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테러범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또 크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저기 중앙정보부 2차장하고 계엄사령관인가요? 뭐죠?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특전사령관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도 민주당 의원하고 둘이 몇 명이 만나가지고 지시받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상을 제가 지금 봤어요. 예? 이게 대통령을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니까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바로 유튜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망상병 윤석열 대통령 망상 이렇게 찍어보세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자살방지원들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 편집증 조현병이다 이런 말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위기관이 질병관리청이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을 때 대통령이 그 관할 지역에 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니까 일반 자살방지원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질병관리청이 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 정부기관들 지켜가지고 기관장들 지켜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며 시민단체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건 망상병이다. 편집증 조현병이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왜? 조현병 코드가 매기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경찰서고 억울한 거 호소하러 가면, 아유, 망상병이네요. 자살방지원들도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망상병 맞네. 병원이나 가봐.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건강복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통해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허위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탄핵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됐거나, 국민들의 재산이나, 다쳤거나, 국회의원들을, 다치겠거나, 그러면은 이건 불법 계엄령이 돼서 민주주의를 전복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통령조차 이것이 공산당이 하는 공산당을 따르는 좌파들이 하는 민주당이 좌파라 현재의 현 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시민들이 지금 제가 8년간이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다.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가 아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조현병 코드가 매겨진다. 그리고 더 강해져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조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8년간이나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보좌관들이 막아요. 네? 이거는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에게 네?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피해자들에게 하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매뉴얼이에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조현병 코드를 매기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들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지금 피해자들 중에 얼마 전부터도 피해자들 중에 중공군이 하는 거다. 중국의 지시를 받고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라고 왜곡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정반시 피해자분들 중에도 제가 만난 피해자들 중에도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말하면은 조현병 코드 매겨지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하는 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정청 협의회에서 사회안전을 지킨다고 의료인들을 시켜가지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주는 건데 걔네들 말은 그런 거예요. 논리는 이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자라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지들이 자살방지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매뉴얼로 교육을 시켜놓고 그렇게 말하게 해놓고 시민단체들을 이용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말하라고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알게끔 하라고 교육을 시켜놓고 이들은 이중인격이죠. 완전히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은. 예? 그건 망상병이에요. 예?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예? 자살방지원들에게 그렇게 매뉴얼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중공군이 하는 짓이다라고 유튜브에 올리게 하고 자살방지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대통령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 단어를 쓴다면은 그런 짓도 하지 않아요. 대통령한테는. 자살방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층간소음을 일으키거나 뭐 주위에 감싸고 괴롭힌다?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레벨에 맞춰서, 대통령의 레벨에 맞춰서 민주당하고 국가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도 피해자분들에게도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단어뿐만이 아니라 중공군이 하는 짓이다,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좌파가 하는 짓이다 라는 것도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고집이 너무 단호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 때문에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급기야는 이런 사태까지 와버리고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시민단체들이 전부 좌파가 하는, 공산당이 시킨 지령을 받고 하는 공산화를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다. 민주주의가 전부 훼손되고 정부기관이 전부 파괴되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바로 뭐라 그럽니까? 법정에서 바로 뭐라 그래요? 대통령한테. 윤영배 그 판사인가요? 민주당에서 자살, 쉽게 얘기해서 자살 방지원이에요. 문영배 그 판사는. 예? 기관장으로서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당정청 협의회 질병관리청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자살 방지원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뭐 그도 그렇겠지. 여러분들 피해자들이 경찰을 가거나 변호사를 사거나 재판정에 가도 모두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듯이 예? 예?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영배 그 재판관이 이름이 맞나요?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윤선이 발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펜타닐을 쏴요. 발을 다 적시고 있어요. 얼굴하고 쏘고 얼굴에다 쏘고 머리에다 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좌파 공산당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법정에서. 네? 만약에 거기서 네, 공산당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재판도 지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좌파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코드가 한 단계씩 올라가요. 네? 왜? 민주당하고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또는 좌파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망상병 환자다. 언제 사회를 해칠지 모른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줘야 된다. 점점 더 옥을 조이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탄핵. 그래 왔던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머리통에 기억상실제 펜타닐 써요. 경련자하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언론사를 기자를 시켜가지고 경련직 여사한테 그런 통화를 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고. 네. 자,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부기관 대통령의 업무까지도 정지시키고 민주당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자살과 사고로 위장돼서 피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을 이 법안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야 국회의원들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이 생기는 거예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을 빨리 바꾸고 이 시민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이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살과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돼서 치료라고 전부 코드가 매겨졌으니까 대통령까지도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면은 이거는 다 죽거나 묻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민주당 지금 하는 꼴 보세요. 당정청 협의회예요. 그거는 단순한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누리당 같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갔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뭐라고 그들이 증언했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했다. 숨겨둔 딸이 있다. 구술했다. 청와대에서 한 달에 비아그라를 3,000정씩 들여와가지고 거기 저기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청와대 직원들하고 같이 복용을 했다. 그건 뭡니까? 선교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3,000조를 응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 그거를 미국이 도와가지고 다 찾아놨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함했던 거예요. 3,000조를 미국이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놨다. 내가 지금 그걸 가지러 가고 있다. 공항에서 그런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함을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그거 모두가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기는 그 목록이에요. 정신건강의사회 목록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 하면은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요. 구술하면은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요. 국가의 세금이나 자금을 개인이 대통령이나 그의 딸이 정치자금으로 3,000조를 은닉했다? 이거는 국가를 전복시킨 테러범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같은 당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사회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을 안 해주니 개정을 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하고 테러범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겨서 탄핵을 시킨 후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던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180석의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바로 당정청 협의예요. 당은 여야 당 국회의원들, 청, 대통령, 청와대, 정은 정부기관, 청와대,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정부기관이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이건 뭐냐면은 WHO의 팬데믹 조약,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는 조약을 맺고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인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사륙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해가지고 망상병, 조현병 코드를 매기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제거를 하는 이 법안인데 여기에 찬성을 안 해준다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이게 코로나 WHO의 비상사태법이에요.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 무증상자들, 질병자들까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으니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WHO의 긴급대응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인간 살처분팀이에요. 나치팀이에요. 예? 옛날 나치 정신과의사 방역팀들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 화학무기,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발사체를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고 이 법안들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집단 괴롭힘, 나치즘을 시켜서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예? 나치의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 그 방역 그 나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예? 그래서 누구를 죽였느냐?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는 거하고.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감염병에 의해서 1, 2차 대전 때 저기 패스트하고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배웠습니까?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배웠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731 부대, 그 다음에 나치 독일 731 부대도 방역 부대예요. 그 시절에는 전염병이 너무 극심해서, 지금도 각 나라의 부대에 방역 부대가 다 존재해요. 미국 포트 테트릭이라는 방역 부대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부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나치즘이 방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법안이 지금 감염병 예방, 나치 히틀러가 만든 법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고, 예?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는 감염병에 의해서 신경계가 훼손돼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면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자타에게를 가는 테러범,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이에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방역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 다음에 무증상자들, 질병자들,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치 방역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지금 코로나 이 방역도요, 양성자는 검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무증상자들은 전부 질병자들이에요.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죠. 대한민국 전 국민의 양성 환자 3,400만 명이 양성 환자고 무증상 환자는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전부 방역 대상자예요. 그리고 노숙인들은 왜 방역을 당했느냐? 그 나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질병자, 노숙인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이 가장 많았던 거고, 이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즘이었다라고 왜곡을 시킨 거예요. 이 짓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국가들이. 예? 그래서 노숙인들은 뭐냐? 감염병 취약계층이에요. 예? 환경이 지저분하고 면역력이 낮아서 감염병이 잘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킨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게토. 독일 그 방역팀이 그 사람들을 수용했던 걸 게토라고 부르는데, 게토를 다른 말로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전염병자들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예? 그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에요. 묻거나 태우는 게. 예? 우리하고 다 감염병 AI 구조에 오면은 묻어버리죠. 그걸 다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태워요. 예? 과거 중세는 묻었고요. 예? 그때 태우기도 했죠. 마녀사냥해서. 감염자들을 마녀사냥한 거예요. 응? 미친년으로 몰아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응? 응?
정신질환자, 예? 질병자, 노숙인, 예? 그리고 범죄자, 이 테러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이미 범죄 저질렀기 때문에 테러범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소수자, 예? 질병 일으킨다. 에이즈라고 그러죠. 그런 질병을 유발하고 전파시킨다. 사회 안전을 해치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성소수자를 뭐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국민들 뭐 우울증으로부터 자살하니까는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쏘고 집단 괴롭힘 많은데 거짓말이죠. 자살과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죠. 이들의 시스템은,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시스템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신 분열 증상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건. 예? 예? 국민들은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서 의료인들이 국가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못 해가지고 자신들이 책임을 못 해가지고, 예? 정신 분열 증상으로 국민들에겐 거짓말을 하고 뒷구녕으로 화학무기로 전부 죽이는, 정신 분열 환자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방역이라고 죽였던 거고, 그 다음에 타국인, 유대인을 왜 죽였느냐? 타국인이란 얘기예요. 타국인은 왜 감염병자에 속하게 되느냐?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슬라브족도 다 죽였어요. 아리안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전부 전염병과 질병을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고 발표했어요. 정신과 의사가. 예? 나치즘 시작할 때. 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히틀러하고 만들어가지고 개정을 해놓고, 예? 아우! 그래서 다른 국가의 민족들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이 많으니까 유대인을 가장 많이 학살하게 된 건데, 다른 민족 국가들은 왜 죽이느냐? 토착병. 예? 다른 민족들하고 우리 민족하고 다른 민족하고 합쳐졌을 때는 그들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생활습관,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고 해서 이걸 전염병, 토착병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감염 방역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배척해요. 못 오게 하거나, 예? 방역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방역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데가 어딥니까? 공항하고 선착장이에요. 배. 한국. 네? 왜?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검역하겠다. 이게 왜? 토착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민족이 유입을 시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독일이 나치즘으로 죽였던 그 부류들이 전부 감염자 또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고 지금은 단어를 순환시켰지만은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역을 했던 거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인류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것을 하면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주 당당하게 나치즘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들이, 국민들이 양성 부증상으로 등록돼서 아프고 죽어가는 걸 치료를 못해서 피해 망상증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피해 망상이라고 그래요. 예? 정신건강의사회는 피해 망상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걸 못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정신질환자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정신질환자 신경작용제 테러를 해가지고 신경계 증상자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것은, 그러면서 죽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보듬고 살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이고 있어요. 재산을 빼앗고. 이건 뭐예요? 망상증이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사회 의료인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치들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인류가 명명했어요. 예?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인류가 가진 모든 정신질환은 정신건강 의사회 의료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지금 영상에 이거를 제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 본다고 막 구토자고 막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불법으로.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건 불법이죠. 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온 내용이에요. 예? 이것은 법안을 바꾸고 국민들을 빨리 계몽시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들 손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분열, 예?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자살방전들에게 매뉴얼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놓고 국민들이 조직 스토킹 공산당 좌파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이 정신분열증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이걸로 자신들의 정신분열증 때문에 국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예?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자신들이 대통령조차도 누구에게 당하는지 피해자분들도 전부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누구에게 당하는지 아시지. 응? 죽을 때까지 이 시스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알지 못하면. 예?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호소해왔던 거예요. 예? 이러다가 8년 전에 여러분들 이 피해자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는 피해자들 몇 명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 8년 전에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기껏해야 몇천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방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해왔었어요.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중에 10년 이상 당했다라는 피해자들은 그 과거부터 뭐 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그 가족들이라도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감염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 걸렸더라도 그래서 코드가 매겨져서 수십 년간 당했던 거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8년 전부터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피해자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기게 됐는데,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가 8년 전부터 호소드렸잖아요. 앞으로 자살과 범죄로 위장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빨리 바꾸지 못하면. 예? 지금 보십시오. 뉴스 보세요. 전부 자살과 범죄로 위장돼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죠. 응? 모두의 관심사가 쏠려 있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이들은 스스럼 없이 죽여요. 다. 예? 아까 대장동 사건 말씀드렸죠. 대장동 사건에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법정에 서기 위해서 그 전날 구속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화학무기 테러 받아서. 예? 법정에 서가지고 불법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한다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인 거예요. 응? 모두 죽이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지킨다고. 이 나치 새끼들이. 나치즘이에요. 예? 신나치즘. 업그레이드된. 예? 예? 이 나치 새끼들이 전체주의예요. 민주주의 주권 전부 파괴하고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자신들의 이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전부 코드가 매겨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모르고 전체주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거는 전체주의다. 맞아요. 전체주의. 그런데 공산당은 아니에요.
나치즘이에요. 독일이 만든 그 법으로, 그 학술로, 그 말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나치가 하던 전체주의다. 공산주의는요, 의료인들 시켜서 국민, 국가가 이렇게까지 죽이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악랄한 게 나치즘이에요. 예? 그래서 나치즘이 지난 100년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그들의 만행은 악마적이었다라고 회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의료인들을 시켜서 사회 정치인들하고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머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공산당이 하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는 두 가지다. 공산주의, 나치즘.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나치즘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이걸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조현병 코드가 매겨지냐고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도대체 배운 거는 도대체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써먹지들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8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 결국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유튜브들 뉴스에 나오죠. 아니 유튜브에 계속 나오죠. 좌파가 하는, 공산당이 하는, 여기 교수들이고 뭐고 다 얘기하죠. 그 사람들 싹 죽어요 이제. 망상병 코드 매겨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개개인은. 네? 국회의원들하고 언론에서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야만이 법적으로 교섭권이라는 게 생겨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걸 언론이 취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지금 사회안전을 지킨다라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민주당이 언론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선진화법에 그렇게 다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정당하고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언론이 취재를 할 수가 있어요. 언론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발표는 못해요. 이거를 사회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단체가 교섭권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그 장애인들, 작년에 장애인들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없어서 불편하다고 시위하니까 국회의원이 바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죠. 그게 개인이 그랬으면 그런 일이, 그리고 카메라가 와서 바로 취재를 하죠. 개인이 그러면 그러지를 않아요. 시민단체가 해야만이, 시민단체가 언론사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법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헌법에 의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게 돼 있어요. 해야만 해요. 시민의 권리라. 예?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찍으면은 그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거, 우리 시민단체가 뉴스 많이 보셨죠? 시민단체들을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노란 봉투에다가 무슨 정당, 무슨 국회의원,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또는 이러한 법은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써서 그거를 법정에 가져가죠. 그 시민단체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 내용만 법정에 딱 들고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가 취재하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물어보죠. 이건 이러한 법으로 이거는 국민들에게 사회에 해가 가니까 이러한 건 개정해 주십사. 어떠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및 진정하는 겁니다. 발표가 된다고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언론사에게 이것을 말을 못하게는 해놨지만 그 외의 헌법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교섭권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거나 진정하거나 이 법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거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시민단체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을 좀 모아서. 예? 그거를 8년 동안 해왔는데 예? 결국에는 예? 대통령까지도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이 얼굴에다 써요 경찰제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저기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냥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및 행정기관이 행안부 및 그 관련 기관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행정명령으로 하달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나치즘인 줄 알면은 절대로 안 하죠. 예? 그 사람들에게, 그 사령관에게, 예? 그 다음에 저기 국정원 제2차장에게 자살방지원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자 사진 보내주고,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치료니까 사회안전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대통령 얼굴을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 의료법으로 전송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나치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예?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단 대통령의 일이니까 민주당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사회 안전을 지킨다고. 대통령은 망상병 환자, 테러범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망상병 코드가 매겨졌으면 주위 시민들이나 가족들이나 경찰이 개입을 하고요. 대통령은 그 레벨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하고, 예? 판사가 개입을 하고, 그 수하들이 자살방지원으로 예? 전부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미국이 이걸 바꿔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만든 법 아니고 미국 트럼프도 당하고 있어요.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트럼프가 몇 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벌써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예? 집단 괴롭힘. 우리가 당하는 집단 괴롭힘 심리 이게 아니라 트럼프가 언론사하고 이거 얘기할 때도 자르죠. 나 당신들하고는 언론 이거 대화 안 한다. 왜? 그게 바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질병관리청 미국 CDC가 시키는 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대통령한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듯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 공산당이 하는 일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랬다가는 그냥 조현병 코드 테러범 규정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시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마녀사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나 당신들하고는 저걸 안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국민들을 대통령까지도 정신질환 감염병자로 질병 환자는 전부 감염 무증상자로 치료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생각까지도 잃고 BCI 장비로. 그들이 여러분들의 대통령까지도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생각까지도 잃고 하는 테러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5만 가지로 엮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죽어요. 대통령이니까 죽이진 못해요. 그동안 트럼프도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모든 게 뭐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많은 재산을 빼앗겼죠. 법정에서.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엮여가지고 그 스캔들 사건 고백하는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살방지원들이에요.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들도 별로 이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전부 왜곡이 돼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고소하고 법정도 한패가 돼가지고 물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것을 더 왜곡하고 꽈가지고 올가매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러한 재산도 다 법정에 뺏기고 여러 단체들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여러 단체들이 트럼프하고 차단을 했었죠. 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 테러범이다라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선을 근거했어요. 그런데 의식이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좀 용감한 시민들, 즉 그 테슬라,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했었죠. 옳고 그름을,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지지자들 때문에 또 당선이 되긴 했는데 천만다행이지만, 문제는 그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도 이 일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토제를 때려봐요. 발음 똑바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구토제, 경련제, 수은 때려봐가지고 기억상실제 때려봐가지고 버벅거리게 만들고 기억 안 나게 만들고 그래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요 영상을 가지고 요거를 보는 시민들을 이용해서,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신경계 증상이라 버벅거리고 기억을 못하고 횡설수설한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이런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는 경련제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켜자마자 경련제를 쫙 쏴요. 이렇게 경련하게. 신경계 증상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열하고 잔악한 나치 새끼들이에요. 네? 신경작용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인류의 보편제까지 5가지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하지 마라. 두 번째,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이것은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총칼보다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하기 때문에 사용이다. 이거 지금 외부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하고 있죠. 세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신건강의사회는 죽이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단어만 바꿔서, 수용소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죽이는 거, 납병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단어만 바꿔서 병신 새끼들이죠.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하고
뉘른베르크 협약을 파기하고 헌법을 파기해서 예? 정년제 써요? 미친 새끼들이라고 그랬다고? 병신 새끼들이라고 그랬다고? 항상 얘기해요.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전 인류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화학물공들 죽이고 있고 자신들이 해야 돼 살리고 치료하는 걸 못하고 사회에다가는 살리고 치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는 새끼들한테 왜 그 말을 못해야 돼요? 예? 좀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예? 네 번째,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 예? 이건 나치즘이다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전체주의다. 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들이. 예? 이거를 공산당이라고. 예? 나치 정신과 의사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뉘른베르크 법정에 세웠죠. 의료인들만 세운 거예요. 거기는. 예? 그래서 왜 거기서 이걸 의료인들만 따로 거기서 재판을 했느냐? 이 시스템을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또 쓰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가 뉘른베르크 협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끝까지 단죄하겠다.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을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또 어기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사이코패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 의료인들의 책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무를 하지 못해서 나치즘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죽이는 정신병이죠. 그리고 말만 하면은 거짓말이죠. 자살과 범죄를 막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보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이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겨요. 국민들은 양성무증상자들은 전부 이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당해서 집단 괴롭힘당해서 왜곡당해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지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스스로 모든 정신질환을 스스로 발현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